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개장 공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은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이지호 SB인베스트먼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자, 먼저 정택은 이사와 함께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쪽에는 역시 조선주들이 많이 보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AI 솔루션도 보이는데 한중 엔센스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정말 좀 강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ESS 쪽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주말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잘 아시겠지만 흑연관세 플러스 이제 리튬 생산 중단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ESS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을 또 제재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또 관련 종목인 또 한중 NCS가 또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현재 4.4%까지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금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ESS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현재 90%가량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을 배제를 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LFP 배터리 생산하고 있는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쪽이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삼성 그 SDI 쪽으로 이제 또 칠러라든지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한중 NC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예상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또 이제 순환매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중 NCS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본장은 아니고 프리마켓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이제 ESS 대장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가 괜찮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전력 인프라만 많이 왔잖아요. 지금 ESS 시대가 좀 열리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일단은 신재생에 가게 되면은 ESS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발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면은 남아 돌아요. 예, 버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남는 전력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좀 생길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생산했던 부분들을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는 전력들을 보관을 했다가 추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리백이란지 아리백 산단이란지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신재생 플러스 전력 설비 그리고 ESS는 좀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중 NCS 같은 ES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같이 봐야 될 그런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 HJ 중공 갈까요? 네.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조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MRO랑 LNG가 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에 전고점 돌파를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10%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MRO 이슈 나왔을 때 이 종목이 9,9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면은 9,9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유조선이라던가 PC선 같은 경우는 HD 현대미포가 우리나라 대장이긴 한데 HJ 중공업도 지금 한척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LNG라던가 유조선 쪽과 함께 지금 MRO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HJ 중공업도 힘을 받아서 이번 주에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것 쫙 가만히 보시면요. 이제 세진중공업이나 이제 이러한 조선기자재, 특히나 본행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H중공업도 이쪽과 대열에 합류를 해가지고 한번 좀 강하게 오늘 거래량이 좀 붙어서 나와준다고 한다면 9,9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HJ 중공업 조선주까지 봤고요. 아마도 이 미국, EU, 유럽연합이 협정 타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도 한국은 조선이다 이런 것 때문에 수급도 지금 조선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여러분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거의 폭등세죠. 3.3%.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폭등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들 다 때려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실 텐데 쾌거 같아요. 지금 오피셜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22조 원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합니다. 22조 7,600억 대고요. 상대 기업은 아마 비밀 유지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HBM3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운드리 쪽에서 쾌거거든요. 정태근 이사, 이게 거의 매출에 300조짜리잖아요. 네. 연매출 대비. 네. 어떻게 볼까요? 이거 어느 기업일 것 같고, 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오늘 난리가 난 것 같거든요. 소부장도 한번 내용 좀 볼까요? 네. 일단 압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애플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아닐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 관계 있기 때문에 또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퀄컴, 인텔 뭐 이쪽으로 좀 압축이 되는데 네. 조심스럽지만 인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나노 이하로 공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최근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아마 인텔 같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추측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파운드 그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네. 파운드가 상당히 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25조 가량의 파운드 수주를 받았다는 것들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 적자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이제 회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자가 또 실적 발표가 30일 날도 예정이 된 상황인데 네. 이런 수주 소식이 이어가지고 실적까지 이제 어찌 보면 2분기 바닥이 된 기대감까지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7만 원 돌파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다시 뭐 얘기 원점으로 돌아와서 뭐 22조 규모의 위탁 생산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파운드리 쪽인데 일단은 뭐 퀄컴 그리고 인텔 요 두 기업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반도체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1%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3% 상승이고 이 소부장으로 가면 뚜렷합니다. AD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가지고 가온 칩스도 10%고요. 우리의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이 에이직 쪽, 파운드리 연관 쪽들, 설계 부분 쪽들이 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고요. 이 파운드리 공장 투자 쪽, 뭐 YC라든가 테크윙이라든가 여기까지도 함께 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 물러서지 않겠다. 이재용 회장 이야기를 했고요. 이주호 본부장. 이거는 뭐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아껴뒀던 건가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서 파운드리에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기존에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사법 리스크 풀고 나서 이렇게 공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요. 파운드리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도 보면은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엔 오사트 기업이라던가 이러한 쪽으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아까 뭐 퀄컴이라던가 인텔 얘기하셨는데 저는 AMD 가능성도 있는 것 AMD 도 같아요. 있죠. 예, AMD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거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TSMC에 맡기기에는 지금 너무나 꽉 차 있고 가격이 부담스러운 어떤 팹리스 기업이 삼성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야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파운드리 이 공시를 계기로 해서 과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냐. 이거 중요해요. 네. 네, 지금 왜냐면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독대하셨거든요. 이재용 기자는. 뭐 물론 다른 기업들과도 했지만 독대한 이후에 지금 공시가 나왔고 그럼 이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냐는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계약을 했는데 그럼 과연 삼성전자 또 투자에 대한 얘기가 또 안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소부장 중에서는 뭘 볼까요? 특히 파운드리 쪽, 뭐 디자인 하우스 네. 쪽에서는 AD, 가온 칩스 뭐 다 어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하나 뽑자면 저는 두산 테스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요? 네, 왜냐면 왜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사트 기업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오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쉽지만 이쪽도 대만 쪽에서 사실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두산 테스나의 강점은 바로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직 시장이 커지면은 결국에는 이 후공정단에 있는 테스트 쪽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웨이퍼 테스트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테스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웨이퍼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점으로 해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이 상승이 만약에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22조 원대 수주입니다. 상대 기업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고 이 소식에 일단 삼성전자가 반응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반응을 하면서 밑단에 있는 소부장 중에서 이 디자인 하우스 쪽들이 가장 뜨겁고요. AD 테크놀로지 21%, 또 하나가 YC 같은 테스트 쪽도 함께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크잉, DI까지도 가고 있으면서 나름 이 이야기를 꽤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조 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 직후에 만찬 직후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건 결국 또 대미 투자 약속과의 한 일부분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소부장도 끌고 간다. 이제 이런 논리까지도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2%대 이상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정태근 이사와는 SK 하이닉스의 투자법들 네. 또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보도록 했습니다. 네. 일단은 하이닉스와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흐름이 완전 상반되게 나오게 되면서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안에서 대장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하이닉스 같은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나오고 난 뒤에 정말 주가가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들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제기했었던 H뱅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일부분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지 그래요?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자 작년까지만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무조건 대장입니다. 이거는 저 반박을 할 수 없는 팩트예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필두로 해가지고 고성능 하이엔드 AI 칩 이게 결국 그 시장이 화두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화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이닉스 쪽으로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당연히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수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개인적으로 이제 AI 칩에 대해서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고성능 하이엔드 칩에서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가 얘기 나오게 되면서 저가 칩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쪽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자체 칩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AI 칩 내에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고 있는 AI 내에서는 트렌드가 좀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동안의 어떤 하이닉스의 독점 구조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이닉스의 주가와 삼성 주가를 좀 상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네. 삼성전자가 22조 계약이 나와서 급등이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라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자, 작년 10일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예. 소위 말하는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요 10월 달부터 요 5월 달까지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선과 그리고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6월 달 들어와서는 골든크로스가 다고 난 이후에 데드크로스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치우쳐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인데 빨간 불이 다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매도가 좀 더 우위에 보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부터 슬슬 그런 조짐들이 있었고 7월 달 들어와서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 말씀만 드릴게요. 네. 하반기 가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하이닉스가 분명히 높을 겁니다. 영업이 10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실적을 볼 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저가 칩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체 에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화두가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좋아지는 폭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선택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저가 매수는 혹시라도 저가 매수 하신다라면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적어도 최소한 24만 원 부분까지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밤에요, 여러분. 엔비디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도 얘기했는데 화웨이의 시스템 칩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괜찮대요. 이게 지금 네네. 오늘 밤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밀리는지 안 네네. 밀리는지. 그렇죠? 네. 지금 화웨이가 나오고 있는 AI 칩 같은 경우에 네. 엔비디아가 기술 격차가 이제 3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격차가 지금 추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제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중국 내에서 어차피 반도체 생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쫓아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네. 차라리 종속을 시킨 게 더 낫다라는 게 지금 미국 정부하고 엔비디아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엔비디아 보셔야 되죠, 네, 오늘. 네. 보셔야 되죠. 엔비디아가 네.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H20칩을 비롯한 이 저가 칩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온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24만 원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유자가 24만 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도 해야 될까요? 오늘 밤 엔비디아 좀 보시고 보유자는 좀 들고 있고. 아니요.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미 매도를 손절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리스크 관리했었어야 저는 된다라고 보고 하이닉스요? 있습니다. 예. 네. 골드만삭스 노이즈 나온 날, 그 날이 어찌 보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과연 이 화웨이의 GB200에 육박한다는 이 뉴스인데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다 묻혔거든요. 오늘 엔비디아 주가 꼭 확인하시고 하이닉스 투자 전략을 하시고요.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은 의견 나오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조원 부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하면서 두산 지주사까지도 함께 빠지고 있고 좀 두산 에너빌리티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6만 3천 원이거든요. 6만 원대에 이제 개인들의 강력한 또 지지팀이 있기는 한데 공매도도 또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뭘까요, 지금 이슈가? 네. 일단 뭐 리포트 내용들 보면요. 앞으로 수주가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아까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는데. 근데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좀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실 뭐 시총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 자체가 시총이 지금 40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순이익이 4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지금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넉 달에 3배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원전주들 가만히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빼고는 다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에요.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그러면 지금 S&T 에너지가 가스터빈 때문에 상한가 갔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가 만약에 가스터빈 실적이 잘 안 나온다. 잘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꺾이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원전주들 예를 들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하고 미국 SMR에 대부분 웨스팅하우스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빠졌고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어쨌든 원전이 지원자되기 때문에 빠졌고 근데 에너빌리티랑 BHI가 버텼던 이유는 바로 가스터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밸류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떠한 추가 수주라던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우린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조 본부장 웨스팅하우스는 저력이 있는 곳인가요? 여기가 갑자기 또 왜 이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전망.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의 뭐 오클로라던가 뉴스케일 파워는 뉴스케일 주가 파워. 급등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원전주들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한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뭘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SMR 지어도 설계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하고 만약에 K원전 아니다? 하더라도 시공.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공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왜냐면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계속 지금 흐름을 보시면요. 굉장히 급등세에 나왔다가 다 빠졌는데 지금 대장주만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 대장주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메이저 수급들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K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